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세계지리 수능 특강 제2강 세계기후 구분과 열대기후 문제 해설입니다. 수능 기본 문제 1번 그림은 적도 수렴대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기후형을 그림의 AC에서 고른 것은 가다와 AC는 각각 사바나 기후, 스텝 기후, 열대 우림 기후 중 하나임. 모식도를 보면은요, 적도 수렴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적도 수렴대가 7월에는 모식도상에서는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요. 1월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적도가 되는 거예요. 적도 수렴대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이동하니까요. 그리고 다는 적도 수렴대가 위쪽, 북쪽으로 이동하든 남쪽, 아래로 이동하든 늘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으니까 연중 강수가 고르다 열대 우림 기후가 되겠네요. A는 열대 우림 기후로 쓸게요. 그 다음에 나는 북반구의 나는 여기 부분이 되겠죠. 적도 수렴대가 7월 달에는 이 위도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적도 수렴대가 남반구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도는 아니지만 적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나는 사바나 기후가 돼요. 그 다음에 가는 아열대 사바나 기후보다 조금 더 고緯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스텝 기후가 되는 거고요. 스텝 기후는 건조 기후에 해당하죠. 밑에 볼게요. 연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많습니까? 연 증발량이 더 많으면 건조 기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오에 해당하는 게 지금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여기가 스텝 기후가 되고요. A는 가가 되겠네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입니까? 이건 예에 해당하니까 전부 다 열대 기후가 되는 거고요. 최소 우월, 강수량이 제일 적은 달이란 뜻이잖아요. 강수량이 60mm 이상이면 건기가 없다는 뜻. 그래서 C는 열대 우림이고요. 그래서 C는 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니오는 건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가 되고요. 그래서 가는 A, 나는 B, 그 다음에 다는 C. 정답은 1번. 2번 지도의 가나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적도를 무조건 이렇게 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적도를 이렇게 그어 보고요. 그 다음에 가를 봤더니 적도에 걸쳐서 그리고 면적은 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고요. 그래서 가는 열대 우림 기후. 그 다음에 나는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사바나 기후가 되겠네요. 1번 가는 열대 우림 기후는 나 사바나 기후보다 연평균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건기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 가는 열대 우림 기후는 나 사바나 기후보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적게 받는다. 사바나 기후는 여름철에 1년 중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적도 저기압대 또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겨울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조하잖아요. 3번 나는 사바나 기후는 열대 우림 기후보다 대체로 식생의 종류가 다양하고 식생 밀도가 높다. 설명 반대로 되어 있네요. 4번 나는 모두 기온의 일교차가 기온의 연교차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5번 나는 모두 플랜테이션 형태의 영농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맞는 설명이죠.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별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적 강수량은 뭔가 쌓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모양의 강수량 있죠.
이런 모양의 강수량 그래프는 1월, 2월, 3월, 4월, 5월 각 월에 내린 강수량을 그냥 그대로 표시한 거예요. 근데 누적 강수량은 뭐냐? 1월 1일부터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까지 이 기간에 내린 강수량을 쌓아서 더해서 누적해서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요. 가를 볼게요. 1월 달에는 강수량이 정말 요만큼 내린 거 맞아요. 거의 안 내렸죠. 그런데 2월 달은 요만큼이잖아요. 이 뜻은 1월 달에 내린 거에 비해서 추가된 것까지 표시했는데 2월 달은 요만큼이란 뜻이에요. 자, 얘는 그래서 1월 달에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2월 달에도 거의 내리지 않았고요. 자, 그에 비해서 뭐 7월 달, 8월 달, 9월 달을 한번 볼까요? 7월 달은 요만큼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6월 달까지 내린 거에 비해서 요만큼이 더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7월 달 강수량이고요. 그다음 7월까지 1월 1일부터 7월까지 내린 강수량에서 요만큼 더 더해진 게 8월 달 누적 강수량이에요. 요만큼이 8월 달에 내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이게 11월 달에 내린 강수량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더해진 여기가 연 강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1월, 2월 이 무렵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건기, 그 다음에 7, 8, 9, 10, 이 무렵은 상대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 해당해요. 나를 보면은요. 얘는 딱히 건기나 우기가 없이 물론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적게 내리는 시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건기가 없이 비가 고르게 많이 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연 강수량은 2,500mm 가까이 되는 다우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다는 1월, 2월, 3월까지는 강수량이 많고요. 이때가 우기. 그 다음 6, 7, 8 이때는 막대 그래프가 늘어나지 않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가 되겠네요. 자, 밑에 있는 지도 볼게요. 자, 이 지도에서 표시한 세 지역은 사실 적절한 지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북반구의 사바나, 남반구의 사바나 전형적으로 제시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스리랑카는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는 간격이 너무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적도에서 물론 얘보다는 얘가 더 가까이 있지만 전형적인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면은요. 여기 싱가포르 같은 곳을 되게 많이 제시를 해요. 왜냐면 얘는 거의 적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은 그냥 공식대로 원리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북쪽에 있는 이 지점은 북반구의 사바나 지역 N이라고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남쪽에 있는 여기는 남반구의 사바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중간이니까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른 건기가 없는 열대 우림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강수량이 1년 내내 고르니까 이 지점이 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 지역은 W, 윈터 드라이, 겨울철이 건기잖아요. 남반구는 겨울철이 1월 무렵이니까 1월 무렵이 아니죠. 죄송해요. 1월 무렵이 아니라 남반구는 7월 무렵이 건기잖아요. 7월 무렵이 건기인 다가 남반구 지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북반구 가장 북쪽에 있는 이 지점은 가가 될 거고요. 1번 가는 나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멀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 2번 나는 다보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는 열대 우림 기후, 즉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는 사바나 기후,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죠. 3번 다는 가보다 6월부터 8월까지 강수량이 많다. 다는 6월부터 8월까지 강수량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가는 6월, 7월, 8월까지 강수량이 있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가는 북반구, 나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1월의 낮의 길이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위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1월 달에는 남극점으로 갈수록 낮이 길어져요. 자, 그래서 1월 달에는 가장 남쪽에 있는 다가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요. 중간에 있는 나는 역시 중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북쪽에 있는 가가 낮의 길이가 가장 짧죠. 4번 다음은 대기 대순환 모식도이다. AD 위도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B는 D보다 대류성 강수의 발생 빈도가 높다. 대류성 강수는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열 에너지가 가장 많은 적도 근처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아니네요. 2번 D는 C보다 아열대 고기압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자, C가 지금 있는 이 위도대가 아열대 지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오답이네요. 3번 A와 B에서는 A는 극고기압, B는 고위도 저기압, 저압대. A와 B에서는 모두 수목기후가 나타난다. 여기 A 극고기압이 위치한 곳에서는 한대기후, 무수목기후가 나타나죠.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4번 A와 C에서는 하강기류가 탁월하게 나타난다. C에서는 여기 그림 하강기류, A에서도 여기 그림 하강기류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5번 C와 D 사이의 지상에서는 연중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C와 D 사이에서는 북동 무역풍,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남동 무역풍, 주로 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네요. 5번 지도는 어느 시기에 적도 수렴대와 주요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 및 해당 시기 A, B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적도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싱가포르가 거의 적도에 있어요. 자, 그리고 적도 수렴대가 지금 이렇게 북반구 쪽에 올라와 있으니까 얘는 7월 달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을 보더라도 지금 바다에서 열대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바다에서 지금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7월이 맞아요. 그래서 기억 이 시기는 7월이다. 옳은 설명. 니은 A는 우기, B는 건기에 해당한다. 둘 다 우기. 그 다음에 디귿 A, B는 모두 낮 길이가 밤 길이보다 길다. 7월에 적도보다 북쪽이면 낮의 길이가 더 긴 거죠. 디귿은 옳은 설명. 리을 A에서는 남서풍 맞죠? 그 다음에 B에서는 북동풍이 아니라 남동풍이 우세하다. 틀린 설명이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6번 다음 자료는 여행 블로그의 일부이다. 가에 해당하는 도시를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우리 2단원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 정답은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곳을 찾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앞에 내용 설명도 그렇고요. 수업 시간에도 열대 고산 기후는 안데스 산맥 일대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고 한다면 멕시코 쪽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수도인 멕시코 시티가 고산 지역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는 에티오피아, 아비시니아 고원 이 정도밖에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뜬금없이 베트남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을 찾는다. 그런데 찾을 때 여기서는 뭐 베트남에 대한 뭐 이름 같은 거 당연히 안 나오고요. 그냥 베트남에 대한 역사,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에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건 지리 내용이라기보다는 세계사에 가깝지 않나요? 그리고 안남 산맥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출제자는 그냥 산맥에 있다. 해발고도가 높다. 그런 뜻에서 제시를 했겠지만 세계 지리를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안남 산맥이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 이 문제를 보기 전에는 아마 99.9%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려도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제 자체로 그냥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익힌다? 뭐 얻었다? 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안남산맥은 베트남의 서쪽에 있는 다른 나라의 국경을 이루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산맥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했고요. 그리고 1960년부터 75년까지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베트남이에요. 정답은 4번. 7번. 다음은 방송 강연 장면의 일부이다. 기억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열대 기후 지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통 가옥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공기 순환을 원활히 하여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다. 열대 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인데. 그리고 햇빛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비가 실내로 들이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닥을 지면에 띄워 짓는 형태가 많아요. 이건 고상가옥이죠. 고상가옥. 보기 볼게요. 해충과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맞죠? 지면으로부터의 열기와 습기를 피한다. 맞죠? 기억 니은이 맞는데 정답은 4번밖에 없네요. 그럼 디귿은 틀리고 리을은 옳다는 말이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디귿 가옥의 난방열로 인한 토양층의 융해를 방지하는 이건 툰드라 기후지역 설명이에요. 폭우 등 잦은 비로 가옥에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열대우림이면 이럴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그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도 뭐 난도가 높다고 하기에는 그냥 문제가 좀 깔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열대우림 기후 지역을 제시하려거든 전형적인 지역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이 A는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하고 이게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쯤에 있는 뭐 마나우스 이런 데를 제시하거든요.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냥 이렇게 지역을 제시해도 되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안데스 산맥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을 제시하다 보니 학생들이 좀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타당성이 조금 아쉽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그냥 왜 이런 지역 낯설어서 그런 느낌이라서 역시 이 문제는 틀려서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 나라의 수도가 키토인데 고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은 생각보다 더 여러분들 느낌 생각보다 더 이렇게 해안가 지역에 치우쳐 있더라. 치우쳐 있더라. 그리고 A 지역까지는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난다. 뭐 그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어쨌든 이게 열대 우림 기후인지 잘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나다를 봤더니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모두 18도씨 이상이죠. 전부 다 열대 기후인 거예요. 열대 고산 기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7월의 낮 길이를 봤더니요. 남한 12시간보다 길고요. 가하고 다는 12시간보다 짧죠. 그 남한 북반구예요. 자, 그래서 비가 나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는 11.5, 11.6. 좀 애매하죠. 그래서 낮 길이 가지고 구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최다우월 강수량 대비 최소우월 강수량 비율이에요. 비가 많이 내리는 달과 적게 내리는 달의 비율 차이인데 다는 많이 올 때와 적게 올 때의 차이가 뭐 이 정도 차이. 그런데 가는 많이 올 때가 100이라면 적게 올 때는 5.9잖아요. 자, 그러면 건규와 우기가 뚜렷한 건 가고요. 건규와 우기가 뚜렷하지 않은 건 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C는 시험 문제에서 기출 문제에서 자주 제시했던 남반구 사바나 지역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그 다음에 A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라서 건기와 우기의 강수량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A는 다, 그 다음에 B는 나, 그 다음에 가가 C가 되겠네요. 1번 가는 기온의 연교차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 열대기후의 특징을 물어보는 건데 열대기후는 연교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일교차가 더 크다. A, B, C 모두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더 커요. 그 다음에 2번 가는 나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 이건 옳은 설명이죠. 가는 남반구의 사바나 그 다음에 B는 북반구의 사바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나는 다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열대우림과 사바나 기후는 대체로 열대우림 기후가 연 강수량이 더 많죠. 4번 다는 가보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길다. 다는 열대우림, 가는 사바나. 잘못된 설명이네요. 다는 C, 나는 B, 다는 A니까 5번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는 대륙별 기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사실 열대 기후까지 공부하고 풀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에서도 사실 열대 기후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기까지 공부했다면 그래서 이 문제도 틀렸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공부, 예습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내용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오세아니아를 봤더니요. 오세아니아는 건조 기후가 가장 넓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아가 건조 기후예요. 나아가 건조 기후.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를 보면은요. 어디가 더 건조 기후가 넓을까요? 대륙 내에서 차지하는 뭐 비율을 봐도 되고. 자, 그래서 건조 기후가 굉장히 넓은 A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북부 지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북아메리카도 미국의 서부 지역이 건조 기후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렇게 아프리카하고 비교하면 그 비율은 당연히 적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를 봤더니요. 아프리카는 건조 기후도 매우 넓지만 얘도 만만치 않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열대 기후예요. 아프리카 하면 정글, 사바나, 열대 기후잖아요. 그에 비해서 북아메리카는 열대 기후가 비율이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다는 북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온대도 아니고 한대도 아니고 열대 기후도 아닌 그래서 다는 냉대 기후예요.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럼 선지에서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번 다는 냉대 기후는 북반구보다 남반구에 넓게 분포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남반구는 대륙이 일단 북반구보다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쪽 끝,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남쪽 끝,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남쪽 끝을 보면 대륙이 별로 없어요. 그 유도대에는. 거기가 사실 딱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반구는 냉대 기후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2번 가는 열대 기후는 다 냉대 기후보다 대체로 저위도에 위치한다. 열대 기후가 저위도에 위치한다. 맞는 설명이죠. 3번 나 지역은 건조 기후 지역은 다 냉대 기후 지역보다 단위 면적당 수목 밀도가 낮다. 건조 기후는 무수목 기후죠. 4번 가와 나는 수목 기후, 건조 기후는 수목 기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다는 냉대 기후는 수목 기후고요. 틀린 설명이네요. 5번 A는 아프리카, B는 북아메리카죠. 2번 다음 자료는 대기 대순환과 관련된 것이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시기를 봤더니요. 지구는 이 자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위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요. 여기를 기준으로 그림자 부분과 햇빛 부분 이 비율이 낮과 밤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북위 40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를 기준으로 요만큼이 밤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낮이에요. 낮이 더 길죠. 자, 그래서 여기는 현재 6월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북극점을 보면은요. 아무리 자전을 하더라도 지금 그림자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백야 현상이 북반구에서 나타나고요. 남반구는 아무리 얘가 지금 이렇게 자전을 하더라도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극야 현상이 나타난다. 정리하면 되겠죠. 설명 볼게요. 기억, 무역풍의 수렴이 이루어지는 저위도 지역에서 적도 수렴대가 되겠죠. 지역에서 가열되어 상승한 공기는 고위도로 이동하다가 약 위도 20도에서 30도 부근에서 하강하면서 고기압을 형성한다. 이 고기압은 아열대 고기압이 되겠죠. 그런데 고기압의 중심부는 바람이 잔잔하여 과거에
신대륙으로 향하던 범선이 이 유도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식량이 바닥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선원들은 배 안에 있는 말들을 바다로 버리거나 먹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이 무풍대를 말 유도대라고도 한다. 그래서 말 유도대는 아열대, 고압대가 유치하는 유도대가 되겠네요. 지금 앞에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기역은 적도 저압대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적도 수렴대, 적도 저압대. 무역풍이 수렴해서 상승한다. 맞는 설명이네요. 그 다음 니은은 아열대, 고압대에 속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 가시기에 6월에 무역풍의 수렴, 적도 수렴대는 남반구가 아니라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다. 정답은 3번. 3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 수렴대, 적도 저기압대, 비가 내리는 곳이 북반구에 있냐, 남반구에 있냐 그것만 보시면 되죠. 북극점, 남극점. 자, 그럼 가가 7월이고요. 나가 1월이 되겠네요. 설명 볼게요. 갑, A지역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쪽쯤 되는데 굉장히 고위도 지역이죠. 가 시기에 7월 시기에는 밤에도 해가 지지 않아 주민들은 숙면을 위해 암막 커튼을 치고 자기도 해요. 백야 현상이 나타나요. 옳은 설명이죠. B지역 산지의 목동들은 B지역은 이탈리아 북쪽인데요. 알프스 산맥의 약간 남쪽에 해당하겠네요. 나 시기에 1월 무렵에는 겨울이죠. 주로 저지대로 내려와 가축을 사육해요. 이건 앞에 내용 설명 부분에 있는 이목에 대한 이야기죠. 이목. 알프스 산맥의 남사면에서는 7월에는 산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월에는 계곡 쪽으로 또는 평지 쪽으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갑을이 옳은 설명이네요. C 지역은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예요. 앞에서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가 시기에는 7월에는 남반구의 7월은 겨울 건기죠. 초식 동물들이 물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해요. 남쪽이 아니라 7월 무렵에는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로 올라가니까 초식 동물들도 북쪽으로 이동한다. 방향이 반대가 됐네요. 틀렸네요. D 지역에서는 여기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뭐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D는 남반구. 그래서 나 시기에 1월 무렵에는 겨울이에요. 여름이죠. 쏘리 미안해요. 여름이에요. 그래서 눈이 자주 내려 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없고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뭐 해수욕을 즐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맞겠죠. 정답은 갑을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역시 열대기후 단원에 있는 문제로서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뭐 위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기 내용도 그렇고 강수량까지 같이 막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대기후만 보고서는 풀기 어려운, 그냥 풀 수 없는, 그리고 건조기후까지 사실 같이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열대기후가 아니라 건조기후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틀렸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내용만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돼요. 자, 연 강수량을 봤더니 나는 거의 제로죠. 나는 그래서 사막이에요. 그러면 이 세 지점 중에 사막은 어디일까? 여기 페루에 있는 이 지점이 사막이에요. 자, 건조기후 지역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남아메리카는 태평양 쪽에 이렇게 거의 적도까지 굉장히 강한 한류가 흐르거든요. 페루 해류라고도 부르고요. 훔볼트가 처음 발견했다 그래서 훔볼트 해류라고도 불러요. 한류 때문에 해안가에는 사막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 나는 리마라고 하는 페루의 수도인데요. 사막이에요, 사막. 물론 물은 다른 데서 끌어와 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2309m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적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전체적인 위도는 다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 지도에서 미국의 남쪽 끝에 있죠. 여기 정도 위도를 체크해 보면 위도가 꽤 낮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열대 기후 지역이 나타나는데
해발 고도가 높아서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난다. 기후로는 열대 기후고요. 그 다음에 하이 고산 H라고 쓰기도 해요. 자, 어쨌든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 지점보다 연평균 기온이 더 낮다. 그래서 여기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가 되는 거예요. 자, 보기 볼게요. 가는 나보다 1월의 낮 길이가 길다. 1월 달에는 남쪽으로 갈수록 낮이 길어지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니은 나는 다보다 인근 바다의 연평균 수온이 낮다. 한류가 흐른다. 맞는 설명이에요. 참고로 다 일대에는요. 이렇게 흘러가는 난류, 북대서양 난류가 흐르거든요. 물론 멕시코만 근처에서는 멕시코 만류라고 부르는데 난류예요. 대표적인 난류예요. 그 다음에 디귿 다는 가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 가는 고산 기후 지역이니까. 그 다음 리을 나는 가다보다 주변 지역의 식생 밀도가 낮다. 사막이니까. 건조 기후니까. 정답은 리을이네요. 5번 다음 자료의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임. 방글라데시의 가와 여기쯤에 있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여기는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나가 되겠네요. 각각 겐지스강과 이게 겐지스강이고요. 얘가 인더스강이에요. 인더스강 유역에 발달한 대표적인 도시이다. 두 도시는 인도 반도에 위치하고 위도가 비슷하지만 기후 특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다. 가는 인도양으로부터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남서 계절풍과 열대 저기압의 영향을 빈번히 받는 곳이다.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죠. 반면 나는 아라비아해의 북부에 위치하여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권에 속한다. 건조하다는 얘기죠. 자, 실제로 파키스탄 지역은 건조 기후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어요. 인더스강은 대표적인 외래 하천이죠. 1번 가는 뉴델리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나는 뉴델리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뉴델리하고 나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위도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뉴델리가 내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위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연교차는 뉴델리가 더 크다. 3번 가는 나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지금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네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가는 나보다 연 강수량이 더 많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가는 나보다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벼농사는 고온 다습해야 물이 많아야 지을 수 있거든요. 옳은 설명이고요. 5번 가의 기후는 수목기후, 강수량이 많으니까. 나의 기후는 건조하니까 무수목기후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 6번 다음은 학생들이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타피오카, 버블티, 몇 년 전에 꽤 유행했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주 재료인 타피오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죄송해요. 카사바로 만들어요. 카사바. 열대 기후 지역에서 자라고요. 어쨌든 카사바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주로 열대 기후 지역에서 원주민들은 원래 이동식 화전 농업으로 카사바나 얌 같은 걸 재배했었잖아요. 그런데 되었으나 현재는 각종 가공식품의 원료로도 널리 이용되면서 상업적인 재배, 플랜테이션 형태로도 재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카사바라는 걸 미처 몰랐어도 어쨌든 이제 문맥에서 내용 가지고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죠. 기억은 옥수수이다. 옥수수가 아니고요. 카사바라 그랬잖아요. 근데 잘 모른다고 한다면 물음표로 남겨두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 니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미만이다가 아니라 18도씨 이상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럼 정답은 디귿 니을이 텐데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디귿에는 이동식 경작 화전이 들어갈 수 있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리을은 디귿보다 플레인테이션 농업은 디귿 이동식 화전 농업보다
대규모 자본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7번. 다음 자료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독일의 지리학자 훔볼트. 아까 페루 해류 이야기할 때 훔볼트가 처음 이렇게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훔볼트 해류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그들은 페루의 리마를 조사하면서 앞에서 리마 나왔었잖아요. 이 지역의 해류는 대표적인 한류예요. 그 다음 한편 훔볼트는 오리노코 강과 그 다음에 아마존강 유역의 광활한 산림, 여기는 열대우림이 되겠죠. 아마존강 유역은 열대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디귿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식생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직적으로 다층의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디귿은 열대 기후 지역 중에서도 열대 우림 기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열대 우림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생물종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숲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보기, 기역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은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대체로 많다. 건조 기후다.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니은은 최근 기후변화와 과도한 개발로 그 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다. 옳은 설명이죠. 디귿, 디귿에는 냉대 기후가 아니라 열대 기후 또는 열대 우림 기후가 들어갈 수 있다. 리을, 리을은 스텝 식생의 특성이 아니라 열대 우림의 특성이죠. 정답은 1번. 마지막 8번. 다음 자료의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영국이죠. 영국은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중 바다에서 편서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산맥의 바람바지 쪽은 당연히 다우지, 그 다음에 그 반대편 바람 그늘 쪽은 소우지가 되겠죠. 보기 볼게요. 기역의 원인이 되는 타골풍은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산맥의 바람근을 사면에 해당하여 강수량이 적고 습도가 낮아서 사막이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막은 파타고니아 사막이죠. 그 다음 디귿에 영향을 미친 주요 기후 요인은 위도이다. 위도가 아니라 산맥 또는 산이죠. 그래서 얘는 지형이 기후 요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2강 문제 해설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